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 얘들아, 아저씨랑 게임 하나 하지 않을래? 네, 좋아요. 누구든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가면 모든 과일을 줄게. 준비, 시작! 행복교육 실현은 나 홀로 내 아이만을 위한 쟁걸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함께 걸어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동반자입니다. 충남교육청은 학부모가 역량 있는 교육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 학습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는데요. 학부모 학습 공동체는 아이들의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스스로 공부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학부모 학습 공동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 중 첫 번째는 주제 연수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아이한테 수시로 계속 이야기해주면서 학교 생활을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학부모 학습 공동체 지원 두 번째는 동행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학교 앞마당을 누비는 학부모들은 예산 오가초등학교 학부모의 어머니들인데요. 오늘은 아이들이 전래놀이를 좀 더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놀이길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놀이길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여기서 즐겁게 체험할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도 기대가 되고 보람도 있고 뿌듯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재밌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엄마가 그려준 알록달록 예쁜 놀이길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즐거운 전래놀이를 통해 배우는 약속과 규칙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배우고 나누면서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는 행복 놀이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마을에서 자라나는 홍동 친구들을 위한 아싸 놀이 모임이 운영되고 있는 홍동초등학교입니다. 처음 놀이를 접한 아이들. 각 팀의 숨은 스파이를 찾기 위해 열심히 추리하며 놀이를 즐겨봅니다. 놀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아이들과 몸을 부딪히며 방과후 수업을 즐겁게 즐기는 친구이자 선생님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되게 낯설었는데 놀다 보니까 내 아이, 남의 아이 구분 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더 이렇게 정이 가고 이렇게 낯익게 되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고 좀 아이하고 다른 아이들하고도 좀 더 가까워진 게 되게 좋게 바뀐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랑도 같이 놀고 친구들이랑도 같이 노니까 저한테는 추억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 학습 공동체 마지막 지원은 학부모 역량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교육 기부 문화 조성입니다. 토론의 열기로 가득한 천안 백석중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천안 아회는 2017년부터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부모 인문독서 학습 공동체입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 학습 공동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빛나는 교육 기부는 우리 아이들에겐 배움의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학부모에겐 교육 공동체로서 당당한 걸음을 내디딜 기회가 됩니다. 다양한 독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진 모습을 볼 때 독서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동행하며 행복한 교육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부모 학습 공동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네,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줌으로도 온라인으로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함께해주고 계시지만 유튜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서 서로 의견 교환까지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앞에서 유튜브 보는 것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애 아빠한테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댓글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이야기 마당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 시간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의 미디어 정책 담당자분들 그리고 교사, 학부모님 또 교육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느샌가 제 옆자리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일단 어떤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실지 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분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있는 어효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5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굉장히 귀중한 특강을 진짜 사심을 가지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경청을 했고요. 정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뵙기에도 우리 어효진 과장님께서 정말 집중해서 두 강연을 즐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업성고등학교에서 정보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조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미옥 선생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표라고는 하지만 모든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할 것 같아서 떨고 있는 윤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윤희정 어머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좀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는데, 네, 선생님 준비 안 하셨나요?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교사 강영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반대로 저희 기대를 저버리시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마을과 학교를 행복한 교육 공동체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장학사 김국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국혜 장학사님까지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소통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마다 찾아가는 교육 설명회를 진행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호흡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제 뒤편에 이제 화면으로 만나는 학부모님들의 모습이 더 익숙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바꾼 우리 시대 삶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코로나는 언젠가는 꼭 극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좀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지금 저희를 이렇게 답답하게 누르고 있는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어떤 게 하고 싶은지 좀 솔직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부터 혹시 생각한 거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소망은 네. 코로나가 없어지면 진짜 자유롭게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을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점 하나랑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업무 담당자로서 공인으로서 봤을 때 이 자리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분들을 마스크 없이 저희는 계속 지금 줌으로만 회의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감하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고 우리 조미옥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비슷한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코로나가 오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이제 정보교과를 담당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일단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이 거의 정보교사들한테 집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거의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과로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일인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솔직한 그 심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희정 학부모님은 어떠실까요? 거의 같아요. 네. 저는 진짜로 2020년에 칠순이셔서 저희 친정어머님이 네. 아직 해외여행을 다 계획해서 계약까지 다 된 상황이었는데 네. 예, 못 갔어요. 그쵸. 그 1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고 안타깝고 그냥 그 상황이 이제 종식이 되네요. 네. 진짜로
빨리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과 수다 떨 수 있는 일상 너무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빨리 코로나가 극복돼서 그 여행도 꼭 다녀오시고 많은 수다 떨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영철 선생님 어떤 걸 바라실까요? 네, 일단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다시 하고 싶고요. 제가 하관 미남인데 네. 하관을 가리고 있어서 되게 안타깝고요. 아. 두 번째는 학생들하고 사진을 찍으면 다 마스크 쓴 사진만 있어서 그게 네. 제일 아쉽긴 하고요. 음. 또 온라인 수업할 때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거든요. 네. 근데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입을 가려보면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슬픈 현실을 경험한 것이 되게 마음 아프고요. 빨리 좀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멀리서 걸어오면 누군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서 빨리 좀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국회 장학사님은 마스크 벗게 된다.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신가요?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배드민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 네. 학교 강당에서 이제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뭐 순번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학교가 폐쇄되고 일반 체육관을 번갈아 한다든지 이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아마 많은 그 생활체육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학교에서는 사실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서로 맞장구 치면서 즐겁게 놀아야 되는 소중한 시간을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얼른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5분께서 답을 해 주셨지만 현장에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앞서 홍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뛰어노는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때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 주셨는데 곧 그 시간이 오리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크를 진행할 텐데요. 정보화 시대, 자녀 키우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뒤편에 이제 자리하고 계시지만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사전 질문에 대한 의견을 조금 받아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셨던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 3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의견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튜브, 올바른 미디어 활용, 그리고 미디어 교육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공감하시나요? 네, 가장 많이 질문도 주시고 의견도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셨던 우리 강영철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키워드를 보시고 선생님, 우리 학부모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일단 학부모님들께서 이 키워드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이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고 또 미디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올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드리는 건 지금 줌이나 유튜브 또 현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 이런 미디어 교육에 우리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부모님들도 부모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느끼실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리더 교육이 필요한데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그냥 아이들을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슬기롭고 현명하게 아이들이 이걸 즐겨볼까 이런 문제의식을 품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학교 교육과 관련된 건 이따가 또 진행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튜브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질문을 또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 아이들하고 유튜브 키워드가 핵심으로 나오잖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얼마나 보는가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몇 개를 좀 꺼내보라고 하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채널이 왜 좋은지, 이 채널은 믿을만한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또는 이 채널을 보면서 안 좋았던 경험이나 감정은 있는지 이런 대화를 나눠보시는 유튜브 토크쇼를 자녀분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아니라 한번 열린 질문으로 무엇을 보고 있고 또 어른이 나는 무엇을 보는지를 한번 편하게 대화해 보시는 그런 가족 대화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오래 보고 있으면 화내는 경우 많으시죠? 스마트폰 뺏는 경우 많으실 텐데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과 조금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우리 강영철 선생님 말씀대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보니까요.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미디어 교육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또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여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또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앙 정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들으실 때는 좀 딱딱하거나 좀 재미없을 수가 있어서 저는 좀 최소화해서 말씀드리고 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선생님이나 장학사님 통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소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 과정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물론 소프트웨어라든지 AI 교육이 그때는 굉장히 이슈화 됐던 것이 뭐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바둑 대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라든지 그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었지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도 국어 교과라든지 정보 그리고 뭐 도덕 이런 과목에서 미디어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때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더 많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피사에서 저희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이제 시험 테스트를 하죠. 항상 우리나라는 최소 3, 5위권 1위를 하는 적도 있고 굉장히 높은 이런 등수가 나왔는데 거기서 평가 결과를 디지털 환경에서 그러면 어떤지를 재분석, 그러니까 동일한 평가지만 그걸 다시 재분석해 봤더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관점에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나온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미디어 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 교육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올해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육 과정은 2025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 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해서 디지털, 그러니까 그보다 좀 더 이제 큰 범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교과목이 운영이 되고 선생님들의 전문성 함양이 키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실 2025년도까지는 너무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교육부에서 미디어 교육 정책 방향을 이제 수립을 했지만 그 이후에 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떤 미디어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정책 방향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또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이 미디어 교육에 대한 그 개념이 저희 시도교육청 장학사님들도 다 다르시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생각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나가면서 정책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굉장히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것이 선생님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자리 같이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좀 현장과 정말 또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고 또 다음 달에는 저희가 충북교육청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계속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더 주체가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정말 미디어에 접근을 해서 이걸 이해를 하고 직접 학생들이 그 정책을 가지고 미디어를 한번 잘 제작해보는 그래서 미디어 학생 참여단이라는 것을 올해 저희가 하반기 때 이제 학생들의 동아리라든지 이런 단체 활동 위주로 좀 신청을 받아서 그런 좀 자율적인 단체를 좀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현장과 함께하는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도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을 하게 된다라면 그 교육이 정책이라는 이름이 붙었을지라도 아이들 삶에 깊숙이 좀 파고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청에서 또 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디어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급변하는 그런 미디어 환경에 아이들이 시대 적응하는 문제. 그래서 새로운 기기에 적응하고 학교가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 급격히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됐을 때 여러 아이를 둔 가정에서 PC 하나만 있는 환경에서 거기에 온전히 동시에 접속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봉착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미래인재과에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긴급 재정을 투입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긴급 보급하고 관련 내용을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미디어 격차 해소하고 그리고 관련 접근에 아이들이 학습은 굉장히 빠른데 그 환경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것이 교과와 연계해서 어떻게 유의미한 미디어에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좀 알려졌습니다마는 어서와 충남 온라인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아이들도 급격히 오는 변화에 당황했지만 사실 많은 선생님들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당황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신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와 지원을 통해서 수만 건의 네. 콘텐츠를 작년 올해 이렇게 개발을 해서
유초중고에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후속적인 그런 관심사를 계속 소규모로 그 관심사를 공부하면서 적응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학생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뭐 코로나 블루, 뭐 우울증이란 표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서 네. 아이들이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생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위기에 대해서도 학생 상담 봉사단이라든지 또는 학부모 상담 봉사단 등을 지역별로 교육지원청에서 또 이렇게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가까이 우리 아이들의 위기 신호가 있는 경우에 조기 발견해서 안전하게 학습에 또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또 심리적인 부분까지 또 좀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용철 선생님, 실제 학교에서 이 미디어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학부모님들이 사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학교 현장에서도 사실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먼저 있고요. 그 부분부터 살짝 말씀드리고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아이들이 뭐 AI 교육을 받거나 메이커 교육, 코딩 교육과 같은 디지털 기술적인 교육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또 우리 조미 학생님 계시지만 우리 정보통신 윤리적인 측면이 또 있고요.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 사실 미디어 그 내용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 판단이거든요. 학교 현장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초중고에서 다양하게 미디어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내교과에 접목해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그 동아리 말씀하셨듯이 학생 중심의 어떤 동아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부 동아리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디어를 품평해보고 미디어의 문제점을 제안해보고 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져 있는데 좀 가장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전 국어교사인데 미디어 교과 교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교과가 있고 4시간이 있을 때 학교 교육 속에서 체제를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교들은 과목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 편제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따로 특화해서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디지털과 미디어를 결합해서 내교과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교과 교사는 없다. 단지 자신들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미디어를 접목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답변을 강용철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무분별한 미디어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실제 우리 윤희정 학부모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우려가 되시던가요? 아니면 살짝 내가 봤더니 이상한 것 같다. 어떤 콘텐츠를 보시고 이렇게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셨는지도 좀 더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검색하다가 또 초등 저학년이나 어린아이들은 좀 이상한 광고 같은 게 좀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고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저희 아이도 조금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다가 엄마 이거 하면은 뭐 준대 이러더라고요. 네. 네, 지금 커서 그런 부분이 이제 대화로서 그런 부분 좀 해결했지만 그런 부분이 일상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이 시간 조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너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잔소리도 들리고 소통의 부재나 어떤 단절이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우려가 되는데 아까 대화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 부분은 좀 이제 실천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 네. 근데 여기에서 애들이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댓글이나 이런 거 어떤 주고받는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도 좀 에티켓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요즘 네. 되게 어렵고 힘들고 되게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터러시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네.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강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들을 어른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을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유튜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러시죠. 화를 내실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치신다든지 호통을 치신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은 이제 스마트폰을 빼앗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실 텐데 아이들이 이렇게 미디어 사용을 많이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실현도 진짜 깊어지실 것 같은데 조미혁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좀 이 미디어 사용을 두고 잘 조율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해마다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이런 과의존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령 아동들이 그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초등학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마다 그 공문이 내려와서 그 담당 쌤이 그걸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아까 그 강사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뭐 이런 결과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년 조사 결과도 보면 2020년 그러니까 과기정통부하고 니아에서 함께한 스마트폰 과의존 학령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조사 결과도 보면 학령 아동의 경우에 작년 조사 결과가 과의존이라고 결과 나온 그 결과가 39.9%예요. 엄청 심각한 거죠. 네. 과의존이. 그래서 사실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뭐 SNS에 빠져 있거나 유튜브에 빠져 있거나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화가 나시고 정말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까 앞에서 다른 강사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은 이미 분신이에요, 아이들에게. 근데 사실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머리맡에 두고 자고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열고 잠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강은철 선생님 그 강의하실 때 그 유튜브 사용 시간 이렇게 보니까 저는 1시간 20분이더라고요, 하루 평균. 네. 그러니까 저도 과의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심정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나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옳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 말을 부모의 말을 아이에게 듣게 하고 싶으시면 일단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내포가 형성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저를 싫어하면 제가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교육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이들은 귀를 닫아버려요. 싫은 사람 말은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면 소통이 돼야 되겠죠, 아이하고. 그래서 앞에서 강사 선생님들께서 이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반복되는 이야기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겠지만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이라는 용어는 좀 그렇지만 대화를 나눠보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이제 중학교 정도의 아동, 중학교 이하의 아동이라면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시라면 그런 시간 약속,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예를 들어서 매일 8시부터 9시까지는 같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예를 들면 식사 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꼭 지키는, 엄마도 아빠도 아이도 모두 다 이런 거를 하나쯤은 정하셔서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 동안에는 가족끼리 무언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약속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거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까 강철 선생님 말씀하실 때 미디어를 가르치는 교과는 없다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보교과를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정보교과에 대단원이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1단원이 정보윤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나 정보윤리에 대한 교육을 1단원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보교과의 시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을 하실 때 많이 시간이 부족해서 저도 항상 가르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더 중요한 부분들에 이렇게 밀려서 사실 정보교과가 지금 1년에 34차씩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당 1시간이에요. 근데 어쩌고 저쩌고 행사로 빠지고 어쩌고 하면 사실 34차씩을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그냥 대략 살짝 넘어가는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하다는 미디어 리터시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실 아이들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뭐 한 30% 이 정도를 차지하겠지만 전체 인구의 그 정도를 차지하겠지만 우리 미래의 100%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100%예요. 그죠? 우리 삶의 우리 미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 부분을 좀 더 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질문하고 벗어났는데 괜찮습니다. 사실을 가진 괜찮습니다. 대답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은 선생님 말씀이 또 맞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 미디어의 활용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수업을 정규화시키고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장 박사님. 그리고 강용철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서 아이들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라던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좀 교육을 해야 할까요? 물론 앞선 강연들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사실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고 차단한다라는 것은 너무 큰 어려움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숨쉬고 살면서도 그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르면 저희가 같이 걱정할 문제로 변할 것 같아서요. 그런 문제를 사실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마주하는 곳에서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가정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또 교육의 문제를 그 학교에만 일방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가정 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만큼 같이 인식을 하셔서 학교 그 가정 내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지금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고민하시고, 또 일정 어떤 그 임계점을 넘는 상황에 대해서 아까 그 코로나 블루 그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듯이 네. 예, 가정과 학교 단위에서 아이가 과학 의존이 일정 수준을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안고 숨기기보다는 그것을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통해서 네. 그것이 적절한 처치와 도움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용철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하고 보완이 돼야 할까? 네. 예. 일단 당연한 얘기겠지만 교육의 삼주체는 네.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이 미디어 문제는 사실은 학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의 미디어 생활을 아이들이 보고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학교 교육 속에서만이 아니라 이건 이 민주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교육이라는 좀 일단 공감대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 생활에 대해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좀 받은 이야기인데요. 워낙 큰 얘기는 장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게임 조절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이의 게임 생활에 좀 더 다가가셔야 알 수 있어요. 돋보기를 두고 바라보셔야 되는데 아이가 게임 1시간만 할게요라고 했을 때 1시간 내에 못 끝내요. 왜냐? 지금 친구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엔 시간 통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 판이 끝나거나 약속한 미션이 끝나야만 정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목표라든가 시간에 대해서 아이들이 미디어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어른들의 생각으로 아이 그걸 왜 조절 못해라고 하시는데 그게 네.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어떻게 즐기는가에 대한 정확한 것부터 먼저 판단해 보시고 네.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네. 지금 줌으로도 학부모님 함께 해주시고 유튜브도 많은 시청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우 숙제가 많네요. 어려운 숙제입니다. 아이들 키우기 어렵네요. 이런 댓글들도 지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함께 준비하면서 채워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의견 중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서 강연을 신청했다라는 학부모님들이 대다수셨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고 싶다라는 학부모님들의 의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또 줌으로도 참석하신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먼저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셔서 저희 관계자분들이 간추려 주셨는데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철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 네. 양질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양질의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양질의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네, 일단 미디어를 평가하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미디어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성세대가 가르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미디어에 대해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안내자가 되거나 촉진자가 돼야 하거든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감정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 나빠, 왜 나쁘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문제처럼 아이가 이걸 나쁜 컨텐츠라고 판단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어떤 기관에서 이런 유튜브 좋고 이런 유튜브 나빠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통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좋고 나쁨의 문제를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을 함께 이렇게 나눠보는 게 사실 핵심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 야 이거 나쁘지 않아? 그럼 내 입장에선 왜요? 좋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이 또 라떼는 말이야 이 용어를 좀 피하셔야 돼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벌써 애들이 그때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보는 미디어, 내가 보는 미디어 그 간극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인 것이 저희가 이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의 가장 핵심인 시간이 이 소통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학부모와 아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또 미디어 교육과도 연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진짜 소통이구나, 공감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질문인데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직 어린 미취학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 노출이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좀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시면 저를 쳐다보시고 네, 제가 강효철 선생님을 네, 쳐다봤습니다. 조명 선생님께서 네, 지금 마이크. 조명 선생님도 두 분 다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는 참고로 아주 운이 좋게 그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미디어 네. 센터에서 생애 주기별 미디어 계획을 잡아놓은 거를 접했어요. 굉장히 좀 신선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에 대한 생애 주기별. 그래서 네. 유치원 아이들, 초중고 제일 재밌었던 건 전 노인 미디어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생애 주기별 미디어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잡았을까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아 미디어 교육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유치원생이 신문을 본다는 얘기를 하길래 좀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유치원을 보여달라고 했죠. 네. 그래서 가는 길에 계획을 틀어서 다른 유치원에 가봤는데 유치원생들이 종이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길래 제가 저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있네 그리고 막 종이로 만들어 던지고 이러면서 미디어를 친숙하게 여기는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계획이 어떤 강제성 있는 계획이 아니라 미디어를 친구처럼 여기기, 알아가기 이런 단계부터 노인 미디어까지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네. 사실 우리도 그런 계획을 한번 정도 연구 작업으로 계획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초등학생한테 언제 주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봐요. 저는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의 성향이 100명의 학생이면 100명의 성향이 다른데 어떤 애들은 좀 이른 나이에 줘도 조절을 조금 하는 애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늦게 사줬더니 막 뒤에 더 불이 붙어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세가 적정하다는 건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약간 정혜선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료가 되게 좀 신기했거든요. 네. 아이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윤리성과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긍정성을 좀 유도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리가 있는 답변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유튜브로도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신 분도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미혁 선생님 어떤 말씀 또 덧붙여 주실까요?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지 듣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얼마나 빨리 접하게 하는 게 좋을까, 늦게 접하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는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는 접하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후회하지 네. 않고요. 네. 일단 그런데 미디어를 빨리 접하고 늦게 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미디어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제가 네네. 특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사용하게 할 때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부모님께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께서 알고 그거를 이제 좀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접근을 하실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의 어떤 그걸 접하느냐 늦게 접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그게 자녀의 긍정적인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는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요. 네네. 아이들의 스마트폰
그 과의존을 줄이는데 부모님들의 그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그런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잘 알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아이들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것이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딱 그 정한다는 단정 거는 짓기는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 네. 예, 예. 그 관련해서 네. 앞에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만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아이들의 그 특성과 재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아이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그쪽 관련해 유의미한 의미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일반화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조기 그 부분에 대한 조기 어떤 재능 발견이 오히려 장래에 큰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획일화적인 생각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이의 특성과 방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 주셨던 분들께도 충분한 답이고 그래도 나름의 조금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기준점으로 말씀들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이 필요한 현재 미디어 교육도 한 숟갈 얹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역시 또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댓글로 또 소통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뒤에 보시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 화면 밖을 벗어나지 않으시고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줌으로 연결을 해서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종이에 질문 있어요? 라고 작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있어요를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저희가 연결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어요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라고 손 들어주셨네요. 자, 바로 저희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네, 마이크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어머니. 네, 저는 부성중학교 학부모 이성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미디어 교육을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해나가는 중이고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미디어 네, 지금 잠시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니, 저희 이야기 들리세요? 어머니 지금 한번 연결을 만약에 된 경우에는 다른 거를 손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어느새 아들이 뒤로 등장을 했네요. 이게 여러분 저희가 녹화가 아니고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입증시켜 드렸고요. 어머니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들립니다. 네, 저희가 아이들이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를 가지고 노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SNS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때는 잘못 사용해서 서로에게 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재미있다고 한 행동이지만 그렇지 못한 행동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지 답을 원하시는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건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또 미디어를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뭐 SNS를 통해서라든지 친구들과 본인들은 재미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상처가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좀 어떻게 조율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조명수 선생님. 네.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이제 친구들하고 아니면 뭐 학급에서도 뭐 단톡방 이런 데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네. 대부분 이제 상처를 받은 친구,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상처가 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장난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위들은 절대 삭제되지 않는다. 완전 삭제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재생산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한번 이렇게 친구가 때리면 아픈 거는 조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냥 주고받은 말 이런 것들은 그냥 사라지는데 네. 글로 쓴 거, 펜으로 쓴 거, 종이에 쓴 것도 사라지는데 온라인상에 디지털상에 SNS상에 올라온 글들은 정말 완전 삭제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아이들에게 굉장히 주지시키고 그만큼 오염한 것이다라는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항상 내가 장난으로 했어도 당한 사람이 불쾌하면 그거는 상처인 거죠. 상처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강영철 선생님 말씀 네, 이어주시기 저희도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미디어 교육을 협의로 보면은 정말 미디어를 접근을 해서 미디어에 있는 뭐 비판적인 분석하는 그런 역량이지만 그게 더욱더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원격 교육이 확대되면서 그 교육 현장에서 이런 좀 부적절한 그런 원격 교육 환경에서의 어떤 행동들이 학생 스스로 그러니까 교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선생님들에게도 미치는 그 교권 침해라든지 네. 그래서 교육 활동 전체가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원격 교육 활동 또는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떤 윤리 그리고 그런 부분들 소양 자체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 그 교육 정책 방향에서도 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뜻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강영철 선생님. 네, 일단 아이들은 짧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주셔야 아이들이 딱딱 받아들이거든요. 이 쓰기 윤리란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네. 아이들한테 첫 번째는 SNS에 글 쓸 때 네 앞에 진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두 번째는 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쓴 글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일단 주셔도 네. 아이들이 뭘 부모님이 말하려는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전운전 안전 픽업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마 저희 줌 그리고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들께도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들까지 좀 아이들한테 깨닫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현장에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최소한 하지만 꼭 현장에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저희가 모셔봤는데 오늘 강연과 토크 콘서트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 계신 학부모님들 혹시 궁금한 점 아니면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어머니 마이크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 간략한 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부여군 학부모협의회장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학부모 이모님들과 정말 코로나로 힘드신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교육을 드리면서 제가 딱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 소도시, 읍면 지역의 디지털 교육이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특히나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게 있어서 그 학교에서는 정말 양질의 디지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까 지우미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보 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는 순회 강사로 정보 교과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면 단위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교육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지역에 있음에도 급간이 심한 디지털 교육을 2022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해결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즘에 정말 학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은 유튜브가 아이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정말 2살, 3살 때 뭔가 인지할 수 있을 때부터 유튜브에 어떻게 보면 학부모로서 너무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교육이 어찌 보면 그렇게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신혼 부부들 때부터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부모부터 주도적으로 돼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 뭐 초, 중, 고등학교의 아이들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그
거기 그 초등학교 친구들의 뭔가 있으면 이 아이들은 충분히 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디어에 노출된 시간보다 저는 우리 지금 강영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육이 조금 더 선행돼서 학부모와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삼위일체돼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뭐 같은 지역에 있어도 읍면 동지역에서 디지털 교육의 격차가 난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간추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장 박사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라서 제가 뜨끔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는 지금 현재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교육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전달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정 논의이기 때문에 아마 소통 창구들이 다양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께서 의견을 좀 많이 개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로도 그런 정보 격차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좀 교육 격차들이 지역과 이제 소득계층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보기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좀 성과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계속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고 거기서 이런 소외계층들에 대한 미디어 교육 강화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촘촘히 이루어지도록 또 올해 저희 미디어 교육법이 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문체부, 방통위, 과기부들이 합동으로 해서 이런 좀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들이 좀 미디어에서 접근이 제외되지 않도록 좀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 박사님께도 한 예,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국민과 소통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사실 내년에 총론이 나오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국민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함께 해주십사 하는 안내가 작년부터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메모가 가능하시면 국가교육회의 6글자입니다. 국가교육회의라는 키워드로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정부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올해도 10월까지 국민참여단이란 이름으로 뭐 학부모님, 주민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네. 현재 기준으로 충남이 한 250분 정도 참석을 하셨고요. 전국에서는 한 8천여 분이 현재 참석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에도 이미 응답을 하셔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해당 홈페이지에 그 설문 결과까지 분석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개정 교육과정이 지역 단위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과 조합을 해서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정부 단계에서부터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질문 중에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농 간 격차 그리고 시지역과 이제 읍면동 격차에 특히 이제 아까 조미혁 선생님 말씀하셨던 정보 교과가 어떤 지난 교육과정에서 선택교육과정 내에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실수 확보의 한계 또 거기에 지도하시는 정보 그 전공 교과 선생님들의 공급 한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 어떤 고민으로 국어 수학처럼 미래 사회의 어떤 도구 교과로서의 정보 의미가 조금 부각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마 선택 교과에서 좀 필수 교과로 또 일정 부분 실수 증가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네. 당장은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교원 공급을 통해서 그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조미혁 선생님이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교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정보교사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가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수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인 거고요. 근데 중학교에서 선택교과였었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정보교과를 운영하려면 컴퓨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컴퓨터
시를 운영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정보교사를 쓰지 않고 선택을 다른 것과 막 예를 들면 한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었어요. 근데 갑자기 필수가 되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가 되다 보니까 학교마다 정보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는 없고 뭐 이제 실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교육청 같은데 제가 아는 선생님도 5개 학교를 순회를 나간대요. 월요일은 이 학교, 화요일은 이 학교. 수업이 제대로 너무나 어렵죠. 선생님도 어렵고 학생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사심 어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찌 보면 또 교육부와 교육청이 바라시는 바람을 살짝 언급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께서 주셨던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님들 이분들이 또 노력할 수 있는 방법 어찌 보면은 아이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체계를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강용철 선생님? 자꾸 절 쳐다보시는데 예. 시선이 거기가 제일 제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논의는 사실 굉장히 넓고 큰 논의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 여성가족부에서 저는 결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예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녀하고의 소통법이나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미디어 지도법이나 뭐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뭐 해볼 수가 있겠죠. 좀 갑자기 부모가 돼서 부모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히려 여성가족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평생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오늘 셧다운 이런 걸로 뜨거운데 한번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작년에 이제 범부처에서 발표한 그 미디어 종합계획에 따르면 이제 아까 학부모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생애 주기별 미디어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교육부 대표로 나와 있지만 부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모가 될 때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정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유 어렵다 부모 되는 거 맞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어요. 졸업하던 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 만나서 그냥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고 24살에 결혼을 해서 저희 딸이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제가 25 봄에 아이를 낳아서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경력이 10년 이렇게 쌓이면서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잘 키울 것 같은데 이런 후회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후회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줄이시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조미국 선생님께서 담아주셨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어느덧 저희 행사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더 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교육부 정책부서 그리고 충남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당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저희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저희가 그 만족도 조사 안내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꼭 잠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5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마당 소통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장 학사님부터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요.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도 좋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충남교육청이 학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교육 안내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교육감님이 다양한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독서를 통해서 상당 부분 정책 담당자들한테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충남교육청에 몸담고 있는 장학사로서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또 작은 데부터 또 큰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정책의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특강을 진행하시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저도 훅 빠져들었습니다. 강용철 선생님. 일단 학부모님께서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이 코로나 때문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코로나이지만 더욱 가정의 행복을 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윤희정 어머님. 오늘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왔지만 제 자신을 좀
반성하고 네,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 때는 TV가 큰 미디어 매체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하시던 말씀이 너 TV 속으로 들어갈래?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바보 상자 이런 얘기까지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저희들이 좀 그 대물림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교육이 지금 이제 교육부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평생교육 차원에서 정말로 저도 면 단위, 리 단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당진에 그래서 그런 교육의 편차 같은 걸 좀 줄여주시는 찾아가는 이런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교육이 네. 빨리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꼭 저희가 새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꼭 자녀분들과 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명 선생님은요? 네, 저는 또 잊어버렸어요. 열심히 듣다가.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저는 싶은 말씀이 많으시니까. 저는 아이가 이제 다 커서 많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후회되는 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더 할 걸 가장 후회되는 게 아이들을 혼내키고 매를 들었던 게 제일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저보다 더 이제 지금 학부모님들은 저보다 더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엄마, 좋아하는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사랑받는. 지금은 저는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은데 그때 아이들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 엄마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왜 그랬어?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아이들에게 사과를 많이 했어요. 엄마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왜 그랬을까? 정말 미안해.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번 했거든요. 네. 어머니들께서는 그런 사과를 할 일을 조금 참으시고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이게 교육의 자리라기보다는 정말 네. 소통의 자리고 저도 정책을 하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많이 배워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또 정책 담당자로서 늘 교육 수요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5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앉은 상태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요, 우리 아이들의 밝고 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해 본 자리였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처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찾아뵐 때 더 알차게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줌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인사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